AI 여러 가지 용어 그리고 개념들 복잡합니다. 요거를 한 번에 하나씩 10분 동안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그런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10분 AI. 오늘 주제는 바로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MCP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MCP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모델, 여기서 M, 컨텍스트의 C, 그리고 프로토콜의 P, 이렇게 해서 이제 MCP라는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프로토콜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API 사이의 뭔가 통신규약, 요걸 정의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생성형 AI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LLM,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실제 외부 서비스 간에 연동이 되는지 이게 표준이 없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개발자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MCP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엔트로픽이 2024년 11월 26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그런 내용이고요. AI 시스템하고 데이터 소스를 양방향으로 연결하기 위한 범용 개방형 표준입니다. 즉,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범용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특정 회사가 독점해서 우리 것만 써가 아니고 아무나 이 표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양방향입니다. 이 양방향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우리가 챗봇을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뭘 해야 되나요? 사용자 입력을 받은 다음에 LLM 쪽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던지고 또 LLM이 준 응답을 잘 예쁘게 만든 다음에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러면 일방향입니다. 즉 우리는 LLM 요청하고 요청받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또는 가공해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반대가 될 필요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알람 아니면 뭔가 계산한 결과를 비동기적으로 우리 쪽으로 전달한다.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요즘 나오는 리서치 계열들 이게 금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단방향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일단 작업 걸어놓고 뒤에 다 끝나고 나면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이제 양방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양방향으로 연결하기 위한 범용 개방형 표준이 MCP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뭐 요것만 하시면 우선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서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이라든지 뭐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뭐 설명을 할 때 요 큰 틀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결국은 다양한 LLM을 외부 데이터 그리고 API하고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데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특별한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개발자가 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방식하고 MCP 방식 두 가지를 요약 정리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아까 설명드렸지만 방향성입니다. 기존에는 일방향입니다. 즉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요청하고 나온 응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MCP는 양방향입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쪽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 방식은 명산한 게 없죠. 구현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이게 물론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는 굉장히 높죠. 대신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재사용 가능성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번 바퀴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호환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MCP 방식은 개방형 표준으로 만들다 보니까요.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코드 재사용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MCP 서버를 만들고요. 이 서버하고 접속해가지고 하는 규약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여러 서버를 매번 새로 만들지 않고요.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장점이죠.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느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컬에서 동작한다? 그럼 로컬 호출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원격 호출리피랑 RESTful API 붙여가지고 처리하고요. 하여튼 뭐 다양하게 매번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MCP는 사전에 정해져 있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지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수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로레벨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MCP 같은 경우는 언어별로 다양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다양한 서버들이 생기거든요. 이 서버들을 연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중앙에서 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면 좋겠죠. 기존 방식은 그게 매번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MCP 같은 경우는 비공식 MCP 서버 스토어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잠시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등장 배경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등장했고 뭐가 좋은데? 예, 요게 이제 참 핵심이죠. 좋은 걸 알아야 우리가 좋게끔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LSP라는 게 있습니다.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요 개발자들이라면 다 아시겠는데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개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에디터하고 그리고 컴파일러하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합시켜놓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IDE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통합 개발 환경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요 통합 개발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편집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어떤 통합 개발 환경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자바스크립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뭐 자바 뭐 C, C++ 요거는 뭐 전공자 비전공자 상관없이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를 매번 다 구현해야 돼요. 아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요쪽 ID가 M개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가 N개면 M 곱하기 N개만큼의 조합이 생기고요. ID 하나 더 늘어날 때마다 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VS 코드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ID를 만들었는데요. 기반은 아이디어 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매번 새로 만들어. 프로토콜 하나 정해. 그런 다음에 각 언어별로 서버를 만든 다음 요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어떤 통합 개발 환경에서도 바로 불러쓰게 만들면 되지 않아? 요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러면 좋은 점이 뭡니까? M 곱하기 N 문제를 매우 단순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차이점 잘 보신 다음에 그 다음 뒤에 설명드린 MCP를 보시면 제가 어떤 장점에 대해서 강조하려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AI의 M 곱하기 N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AI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쪽 요게 클라이언트가 우리 쪽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쪽이 LL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클라이언트에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 뭐 슬랙에 접속, 슬랙 쪽의 자동화된 어떤 서버,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쪽에서 지메일 자동화된 서버, 그리고 캘린더 자동화된 서버, 그 다음 뭐 개발자 같은 경우는 형상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슈관리 시스템 자동화된 서버들, 이 서버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본 듯이 이런 식으로 M 곱하기 N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요거를 마치 LSP 프로토콜을 중앙에 두고요. 단순하게 만들듯이 바로 MCP를 이용해가지고 단순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규약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매번 파키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 기존에 만들어진 서버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MCP 생태계가 갑자기 엄청나게 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MCP 서버라고 부르는 즉 MCP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여러 가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4,000개가 넘는 그 정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similarly.ai라는 곳에서 웹 검색, 브라우저 자동화, 메모리 관리, AI 노트 관리, Git 워크플로우 관리, 데이터베이스 통합, 개인 엔진 서버 통합, 피그마 같은 디자인 도구 통합, 금융 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메일 통합, 이미지 생성 조작, 동적 웹 개발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서버들을 다 분류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GitHub 요거를 누르면요. 들어가면 어떤 기능이 있고 그거를 각 통합 개발 환경마다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설치 방법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MCP 아키텍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입니다. 요쪽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요게
MCP 클라이언트처럼 동작하고요. MCP 클라이언트는 MCP 서버 그리고 다양한 LLM하고 연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CP 서버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앞쪽 여기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겠죠. 그거를 서버 형태로 만든 다음에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하고 백엔드 서비스하고 연동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즉, 요 규약 자체를 표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뭐가 좋을까요?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 MCP 사용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를 제가 하나 들 거냐면요. 우리가 앞서 여기 보시면 캘린더 있죠. 요 캘린더 MCP 서버가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비서 사용 사례입니다. 즉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AI 비서입니다. 사용자가 요청합니다. 텍스트로요. 이번 주 목요일에 마케팅 1시간 회의 일정을 잡아줘. 그러면 AI 비서가 캘린더 도구와 연동된 사내 MCP 서버의 사용자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내 MCP 서버는 사용자가 내린 명령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구글 쪽 API를 이용해서 누군지 아니까 우리 팀이요. 그 팀원들의 일정을 다 봅니다. 그리고 비있는 시간을 딱 본 다음에 그거를 제이슨 형식이나 뭐 다른 형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LLM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LLM한테 명령 내리는 거죠. 자, 우리 팀원들 요렇고 요 팀원들이 현재 일정이 요렇는데 비어있는 일정 중에 가용한 일정 골라줘? 하면 짠! 만들어서 딱 주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AI 비서로 보내주면 AI 비서는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자, 요 시간은 괜찮은데 1, 2, 3, 4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제가 자동으로 등록해 드릴게요. 그럼 사용자 예를 들어 1번. 예를 들어 화요일 11시부터 1시간. 예, 요렇게. 목요일. 죄송합니다. 목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그러면 다시 MCP 서버로 보내가지고요. 해당 시간대를 회의 일정으로 자동 등록하겠죠. 그리고 이메일로 공지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MCP 서버를 만들면 우리 요 AI 비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요 MCP 서버 쪽에 접속해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MCP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사용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AI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